자, 안녕하십니까. GK관광학원 이만입니다. 자, 오늘 관광법규 배워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관광 숙박업. 배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관광 숙박업의 종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관광 숙박업에는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자, 호텔업을 한번 볼까요? 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바로 누구에게?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차이가 바로 뭐냐? 차이는 바로 이거죠. 바로 관광객의 숙박과 무엇에? 바로 취사가 있어야 돼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업을 바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텔은 숙박만, 휴양 콘도미니엄은 취사까지, 그리고 호텔업은 관광객에게, 하지만 이 휴양 콘도미니엄은 바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회원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유자나 바로 회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텔업에는 다양한 종류의 호텔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광호텔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관광호텔업, 그리고 한국전통호텔업, 그리고 가족호텔업, 유소스텔 같은 거, 호스텔업, 그리고 소형호텔업, 그리고 의료관광호텔업, 이렇게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험에 어떠한 것들이 나왔냐면 다음 중 호텔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호스텔 이런 거 빠진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것이 답이겠죠. 그거는 호텔업의 종류가 아니라 관광 숙박업의 종류의 바로 분류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7개가 있다. 관광호텔업, 그 다음에 이제 배후에 바로 수상관광호텔업,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통호텔업. 그러니까 한국전통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외관이 어때요? 한국식 한옥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가 어때요? 취사까지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호텔, 뭐 이러한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바로 저가로 제공하는 호스텔업,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은 소형 호텔업,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의료 관광 호텔업, 이렇게 7종류의 그런 호텔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관광 숙박업은요. 숙박업은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바로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관광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등록 기준과 그리고 관광 숙박업은요 중에서 호스텔업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등급 신청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5성급 호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바로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3가지 정도 한번 알아볼게요. 객실 기준과 등급 신청,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 이렇게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객실은요. 거의다가 30실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30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광호텔은 당연히 등급 신청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관광 호텔업 역시 기본이 30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객실 30실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등급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 해양 오염이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까 바로 오수 저장 처리 장치들 이러한 것들 갖추어야 됩니다. 오수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오폐수 처리 장치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기본이 되겠죠. 자, 한국 전통 호텔업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전통 호텔업은요, 객실 기준상으로는 기준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30실 이상이어야 된다, 뭐 20실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한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등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 한국 전통 호텔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전통적 미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바로 전통 가옥 우리의 바로 한옥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호텔. 자, 가족 호텔도 기본이 몇 실이라 그랬죠? 예, 30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등급 신청 예, 가능해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족 호텔업은 등급 신청 불가능 그러한 그 호텔업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 호텔이다 보니까요 가족 단위에 뭐가 가능해야 될까요? 예, 바로 취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취사가 가능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광 숙박업은 세 가지에 모두 합치면 예, 바로 여기 있는 예, 가족 호텔업. 자, 이것이 뭐 가장 기본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 휴양 콘도미니엄, 그 다음에 의료 관광 호텔업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객실 면적이 조금 다른 것보다 넓어야 돼요. 다른 거는 15제곱미터. 바로 이 취사가 들어가는 그러한 관광 숙박업은 19제곱미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외우기가 좀 쉬워요. 자, 호스텔업은 객실 기준은 없고요. 예, 바로 등급 신청도 할 수 없고요. 자, 기타는요. 아이고, 기타는 바로 뭐예요? 자, 예, 바로 안내 서비스 체계, 외국어 지원 서비스 체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호텔업이에요. 자, 소형 호텔업은 말 그대로 어때요? 소형이잖아요. 소형.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아까 30실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호텔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20실 이상, 20실 이상, 예, 바로 30실 미만. 이것이 객실의 기준입니다. 소형 호텔업은요. 예, 그리고 등급 신청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게 요건데요. 자, 부대 시설은 연면적의 5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관광 호텔. 자, 의료관광 호텔도요, 바로 20실 이상이에요. 다른 것들은 전부 거의 다가 30실 이상이죠. 그런데 바로 호스텔업. 이것은 등록 기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족 호텔업 등록 기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소형 호텔은 바로 20실 이상 30실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료관광 호텔은 20실 이상이에요. 역시 등급 신청 가능하고요. 예, 아까 똑같은 거죠. 예, 바로 19제곱미터. 그죠? 바로 객실 면적은 그리고 취사가 가능해야 된다. 자, 이러한 기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의료관광 호텔과 관련한 건데요. 외국인 환자 바로 개설자와 유치업자가 있는데요. 자, 이 개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원 설립자,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병원 설립자, 예, 의료관광 호텔 뭐 이러한 것들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간의 연 환자 수가 바로 5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개설자는 그래야지만 등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한 두 개가 하나는 속초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요거 한 개 이상이 서울에 있다면 바로 몇 명을 3,000명을 초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간 연 환자 수가 기본적으로는 500명인데 바로 복수의 그러한 유치 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이 서울에 있다라고 했을 땐 3,000명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개설자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유치업자가 있는데 바로 공동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자,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가지 조건이고요. 자, 유치업자를 볼까요? 자, 유치업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 수가 바로 200명을 초과해야 한다. 자, 요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개설자는 500명, 유치업자는 200명.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휴양 콘도미니엄 역시 예, 바로 기본이 30실이에요. 그래서 객실은 30실 이상. 그런데 바로 단지가 여럿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같은 단지 내에 30실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같은 단지 내에 30실 이상. 예,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때요? 예, 바로 치사가 필요하죠. 치사, 체류, 숙박에 필요한 예, 설비를 갖춘다. 공동 치사장 이런 것도 갖추어 두면 돼요. 자, 그래서 공동 치사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 전체 객실의 30% 범위 내에서 예, 바로 갖추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30%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매점이나 간이 매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콘도미니엄 가게 되면 편의점 다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공동으로 예,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설치해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거죠. 네,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등 이러한 것들 중에 예, 바로 한 개 이상만 갖추어 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갖추고 싶으세요? 에이, 또 잘난 척 하느라고 또 미술관, 박물관 이러실래요? 기왕이면 좀 돈 되는 거 별로 뭐 없네.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개소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문화체육 공간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 휴양콘도가 위치하는 곳이 관광지이거나 이런 뜻이에요. 관광지이거나 또한 관광단지이거나 또한 종합휴양업 시설 내부에 있는 콘도미니엄이라면 이럴 때는 어때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문화체육공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바로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 내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관광숙박업은 등록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등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 바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 사항에 한해서는 변경 등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 자, 어떠한 경우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뭐 국제회의업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여행업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 바로 공통적으로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은 사항이 있다면,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또한 그건 역시 변경 등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호가 바뀌거나 또한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이만희에서 김만희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역시 어때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등록 관광사업 모두 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의 위치나 면적 그리고 종류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을 때도 역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공통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세부사항으로서 호텔업인 경우에 바로 객실의 숫자나 객실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역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됐던 내용으로 쭉 영업을 하다가 객실 수가 변했어요.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변경 등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휴양 콘도는 이거는 객실 수나 형태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변경 승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이나 형태가 바뀌었을 땐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변경 승인을 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아무튼 자, 변경 등록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자, 변경 승인해야 하는 사항들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바로 숫자로 표시되는 내용에 바로 100분의 10 이상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의 10% 이상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간의 업종 변경, 그러니까 바로 가족 호텔업에서 바로 관광 호텔업 이러한 식으로 업종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을 땐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경 승인. 이게 조금 더 센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휴양 콘도미니엄인 경우엔 바로 객실의 수나 객실의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 바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바로 지능법 15조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바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에 앞서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바로 시장,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등록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은요. 관계변경의 규정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요. 자금 조달 능력이나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나 혹은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주거환경보호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의료관광 호텔업인 경우에는 바로 내국인 투숙객이 바로 총 인원의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의료관광 호텔은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국인이 어느 정도 많이 오게 되면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40%를 넘지 말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 관광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바로 등록에 앞서 반드시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업은요. 관광숙박업과, 그럼 관광숙박업이니까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관광객 이용시설업, 그 다음에 국제회의업의 일부가 반드시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등록에 앞서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전문휴양업, 예, 그리고 이제 종합휴양업이 있죠. 물론 종합휴양업에는 1종 종합휴양, 그 다음에 제2종 종합휴양업,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뭐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람선업이에요. 관광유람선업.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드시 먼저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회의업은 무엇이 있을까? 예, 시설업이에요. 그래서 국제회의 시설업. 그러니까 등록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관광사업계획의 사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숙박업, 전 시간에 아니라 좀 전에 했던 숙박업과 관광숙박업과 그 다음에 바로 휴양업, 그리고 유람선업, 그리고 국제회의 시설업. 예. 요건 시험에 나오기 좋겠죠. 자, 사업 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이렇게 했을 때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그리고 국제회의 시설업. 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세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관광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또한 그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예, 바로 부지나 대지 면적이 바뀔 때예요. 부지나 대지 면적이 바뀔 때 바로 얼마 정도? 예, 바로 100분의 10 이상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건축 연면적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0, 10%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객실 수나 객실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때는 휴양 콘도미니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일반 호텔업은요, 예, 바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텔업에서 휴양 콘도로 바뀌는 경우라든가 혹은 호텔업 같은 종류 간의 업종 변경, 가족 호텔업에서 의료 관광 호텔 뭐 이러한 식으로 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을 또한 받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바로 건축 연면적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경우? 예, 바로 100분의 10 이상 바뀌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시설업인 경우에, 자, 일단 전문회의시설, 회의실 또는 이거 옥외 아닙니다. 옥내예요. 옥내 전시면적 100분의 10. 예, 이렇게 바뀌는 경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시설의 회의실이랑 또한 옥내 전시 면적 다 마찬가지죠. 다 기준은 얼마예요? 100분의 10. 이렇게 이상, 이거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학교보건법상 바로 호텔을 세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지능법 16조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 이거예요.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인 경우에, 자, 첫 번째 조건, 100실 이상인 경우에, 자, 바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즉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서울과 경기예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호텔로서 100실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바로 공용 공간이 바로 개방형 구조를 띄었을 경우에, 그리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바로 몇 미터 이상, 예, 이게 중요한 거죠. 75m 이상 위치한 경우에는 바로 설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실이 100실 이상이고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고 또한 개방형 구조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바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호텔 지을 수 있는 곳 어디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업지역이 가능하고요. 주거지역에는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여기에 지을 수 있고요.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사업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관광사업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 또 하나, 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면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 뭐 이거는 뭐 기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등록이 취소됐어. 혹은 승인이 취소됐어. 바로 또한 영업소가 폐쇄되었어. 그리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2017년 1월 1일 날 바로 영업소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럼 17년, 그럼 18년, 19년, 20년, 21년, 내년 21년이면 어때요? 만 4년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그 다음에 2년이 어때요? 경과하지 않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냐면 바로 법인의 임원 중에, 이사 중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어때요? 역시 관광사업 어때요? 등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여행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러한 뜻이에요. 자, 같은 내용인데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승인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를 어때요? 폐쇄시켜야 됩니다. 등록한 이후에 알아두셔요. 혹은 어때요? 뭐 지정된 이후에 뭐 그러한 뜻이죠. 혹은 허가받은 이후에. 자, 그런데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새로운 다른 임원으로 교체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예,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자, 관광숙박업 등급 신청 바로 관광숙박업 중에서 어디와 어디를 바로 호스텔업과 그 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광숙박업은 바로 등급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등급 신청을 해야 돼요. 자, 등급 신청을 받아야 하는 관광 바로 사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야영장업,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그리고 관광숙박업. 그 관광숙박업 중에서는 이제 호스텔과 휴양콘도는 제외시킨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바로 우리는 이제 바로 별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성급 호텔, 그 다음에 뭐 4성급 호텔, 3성급 호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별 등급이다 알아두세요. 자, 바로 이 그 등급은요. 바로 호텔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바로 호텔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등급 신청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유효 만료는요. 바로 만료 전 바로 5달 전부터 150일 전부터 그 다음에 석 달 전까지 즉 90일 전까지 어때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어때요? 부여받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해야 된다. 자, 등급 신청 기타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유효기간은요. 유효기간은 바로 이제 3년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유효기간은 3년. 자, 등급의 재신청은 바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 한번 진흥법 조항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 자,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아까 배웠잖아요. 바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그 다음에 유람선업,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의업은 시설업,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등록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등록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등록심의위원회도요.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세종시장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이제 되었죠. 자, 이게 등록심의위원회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바로 몇 명 이내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바로 10명이 되어야 된다. 10명 이내예요. 10명 이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10명 이내.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위원장은 바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예, 이 사람들이 예, 바로 등록심의 위원회에 바로 예,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이러한 사항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숙박업, 그 다음에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그러니까 관광숙박업, 그 다음에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람선업, 그 다음에 국제회의 시설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그 업이란 전문휴양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그 다음에 관광유람선업 이러한 것이 있고 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 시설업. 자 이것이 이제 있다는 거죠. 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위원회는 바로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의사 정족수고요. 의결 정족수는 바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자, 요게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 및 회원 모집이라고 하는 거 알아볼 텐데요. 자,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는 바로 그 이외에는 바로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분양과 회원 모집이 가능한 업은 바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 알아봐야죠. 예, 바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그리고 바로 제2종 종합 휴양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바로 이것만입니다. 1종은 안 되는 거예요. 2종만 돼요. 제2종 종합휴양업. 여러분들 제2종 종합휴양업 기억납니까? 예, 바로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어때요? 전문휴양업 1종 아니 2종 이상 아니면 한 종을 갖춰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때요? 유원시설업 바로 시설을 갖춘 경우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제2종 종합휴양업에는 관광 숙박업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분양 및 회원 모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해가 쉽죠. 자, 분양식이 중요한데요. 바로 공정률 20%가 넘어야만 분양이 가능해요. 예, 20%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정률 20%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 분양 광고를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양 및 회원 모집할 때 금지 사항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예, 바로 한 객실을 공유제면 공유제로만 해야 되고 회원제면 회원제로만 해야 되는데 공유제와 회원제 각각 어때요? 분양 이렇게 하게 회원 모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연간 이용 일수는요. 바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계획 인원수를 나눈 수의 범위로 어때요? 연간 이용 일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거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분양하거나 혹은 회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지사항이고요. 자, 공유자 회원의 바로 공익보호예요. 보호사항은요. 공유 지분 또는 회원 자격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기 사적 재산이니까 그것은 어때요? 내가 어때요? 남에게 팔거나 넘기거나 어때?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 객실을 공유자가 아닌, 나 이외에 다른 공유자라면 상관없는데 공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유지 관리 이외에 추가적인 다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예, 재정의 투명성이죠. 추가 비용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징수된 그러한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연히 그 내역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며, 그리고 바로 공유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의 공유자 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을 합니다. 회원인 경우에 바로 입회금을 반납을 요구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이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보호사항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증에 표시되는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가 공유자인지 혹은 회원인지 그것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공유자인 또는 회원의 번호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되고요. 그 영업소의 상호나 명칭, 소재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공유자와 회원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면적, 회원제라는 객실의 면적,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분양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지 면적이나 객실당 전용 면적, 분양 가격, 이건 가장 기본이겠죠.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그 다음에 이용 일수 등등,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착공일과 공사 완료 예정일, 이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 지금 이제 관광 복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가장 오랜 시간 소요됐네요. 42분, 43분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만 잘 정리하면 어떤 유형의 관광 숙박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통역 전문가 이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